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키 옥션 교육센터 김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 박 팀장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셨고요. 용희님 두 번째로 들어오셨고요. 신수자님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플로아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이능님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 2시가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르륵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박 팀장님 필두로 해서 10분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람을 맞춰 놓으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유튜브 알림을 드리고 나서 바로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여기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산지에는 오늘 대설특보까지 좀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강원도에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있다면 네,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안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기들을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약속된 대로 2시부터 라이브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냅스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는 출장 중이라서 못 들어왔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경숙님 알람은 필수라고 네, 안녕하세요 출석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농님도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 저희 구독자님들 때문에 저희 채널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과 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의 힘으로써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랑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해볼 거냐면 주제와 동일하게 지마키 옥션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저희 11월 달에는 가습기라는 신규 아이템으로 저희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또 분들이 저한테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해서 페이지도 만들고 있는데 가끔 제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마지막 단에서 레이아웃을 안 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좀 팁 아닌 팁을 좀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그때 이농님이셨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포토샵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가습기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습기 상세 페이지를 조금 기깔나게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판매하진 않지만 물론 판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랑 같이 가습기 페이지를 진짜 기깔나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 그 만드는 형태와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품으로 적용하시거나 또는 더 좋게 꾸미셔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미지를 좀 준비했냐면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습기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한 제작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상세 페이지고, 보시다시피 또 쿨레스트,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 브랜드를 그냥 넣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거를 판매하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 중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식과 그리고 만들기 전에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랑 같이 이 디자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때요? 상세 페이지 제가 좀 짧게 만들긴 했어요. 제가 왜냐면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이걸 다 만들 거예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컨텐츠는 4개 컨텐츠입니다. 이 4개 컨텐츠를 포토샵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박 팀장님께서 폰트가 뭐예요? 이따 폰트 다 가르쳐 드리고 폰트도 다운받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수님도 오셨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직접 포토샵을 잘 못하시더라도 오늘 방송 보시고 반복해서 제 방송을 좀
다시 보기 하시면 아마도 이 페이지는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준비물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미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이미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포토샵으로 제작을 할 건데 조건은 있죠. 여러분, 포토샵이라는 게 지금 내 컴퓨터에 뚝딱 깔려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포토샵 어디서 구할 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진짜 포토샵을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 포토샵이나 이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 교육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항상 교육 시작 전에 포토샵 어디서 구해요? 좀 주세요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죠. 지금 용희님이 어도비에서 돈 주고 써야 돼요. 맞아요. 눈물 2개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써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포토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까 말까 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지금처럼 상세 페이지를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 베이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기본 베이스냐면 우리가 모든 상품들이 있죠. 전자제품이든 또는 식품이든 또는 뭐 우리가 많이 판매하시는 또는 여러 각 공산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의 기준들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트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트로 그 다음 선택 리스트 상품의 옵션이에요. 그리고 상품의 특장점 그리고 상품의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배송 안내 요 크게는 5가지 컨텐츠로 전체 상품 페이지가 나눠져요. 제가 한번 텍스트로 좀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외우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우리가 상품 페이지에 대한 구성 제가 오늘 이거는 서론을 좀 짧게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처음 만들어 볼 거는 인트로 디자인이 가장 첫 번째겠죠. 인트로. 두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가습기가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래서 옵션 리스트라고 해요. 이걸 선택 리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선택 리스트. 그런데 이 선택 리스트는 우리 지마켓에 와서는 지마켓 상품 등록할 때 그룹핑이라는 걸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옵션 리스트 디자인이 있으면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장점이죠. 그것도 가장 특별한 장점, 특장점입니다. 특장점. 네 번째가 상품을 한 번 더 보여줘야죠. 상품의 정보 또는 상품의 디테일한 스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배송은 또는 교환은 또는 반품은 어떻게 되냐 안내를 해주시거나 또는 AS 관련된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뭐예요? FAQ라고 하는 고객들이 정말 자주 묻는 질문들 있죠.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들을 뽑아서 답변과 같이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5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FAQ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객분들한테 상품의 모든 것들을 전체 안내해 줄 수 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 오늘 저랑 같이 할 거는 인트로부터 상품 스택 4번째까지는 저랑 같이 오늘 디자인 작업을 할 거고 디자인 작업한 거는 앞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포토샵을 잘 다뤄보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이 디자인이 한 10,000픽셀 정도 되거든요. 이 10,000픽셀 되는 디자인의 인트로는 제가 두 개를 갖고 나왔어요. 첫 번째 1번 인트로, 그 다음에 2번 인트로 감성적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선택 리스트예요. 이게 올리브 컬러랑 화이트 컬러다.
그 다음에 특장점. 제가 원래는 여러분 특장점을 지금 제가 요약으로만 이렇게 짧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특장점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요약이 한번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세한 정보로 특장점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크게 네 개가 또 있어야 돼요. 이 밑으로. 그런데 그걸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요약만 하고 그 밑으로는 그거에 대한 보충 디자인은 넣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제품으로 디자인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풍부한 가슴력이라고 했다라고 하시면, 잠깐만요, 요거 했다라고 하시면 요거에 대한 디자인을 또 별도로 해서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밑으로. 그 다음에 무선 충전에 대한 디자인도 하나가 제가 요약으로만 나왔다면 요 밑에 풍부한 가슴력 그 밑으로 또 한 번의 디자인, 총 4개의 디자인의 특장점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들, 상품의 스펙 정보를 보여주고, 예, 그렇게 네 번째까지는 만든다. 그 다음 배송 안내와 Q&A까지 디자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채팅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용희님이 오늘 수업 반복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오늘 수업은 왜냐면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장에서 앞에서 저랑 같이 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막히더라도 제가 바로 옆으로 도와드려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작업하는 거를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면 더 좋고요. 오늘 지금 못 따라 하시더라도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세우면서, 이렇게 세운다라고 정지시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요 관련해서 영상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정말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인디렉님, 이능님 들어오셨고, HS님 들어오셨고, 경수님, 용희님,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오셨던 박 팀장님, 그리고 네, 쭉 올려볼게요. 원희님까지. 그 다음에 이 성함이 저희 닉네임이 박재희연님인가요? 네, 박재희연님 들어오셨고요. 스낵스님, 네, 플로아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성함을 못 호명해드린 분 있으시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채팅 계속 올려주시면 또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한번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다 함께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실행 가능하신다면 저랑 같이 컴퓨터 검색창으로 올게요. 우리 N사에서 검색 많이 하시죠? 여기서 뭘 검색할 거냐면 어도비 코리아. 이건 제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드리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어도비 코리아라는 이 공식 사이트에서 포토샵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것도 물론 무료는 한 달 정도만 이용 가능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돈이 결제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제를 카드나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걸어 놓고요. 한 달 정도는 무료고, 그 다음 그 이후부터는 자동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토샵이 진짜 나한테 필요하다, 지금 저랑 같이 만드셨던 이런 디자인들을 제작을 할 때 나는 마음대로 편집도 하고 디자인 원본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토샵이 필요하시고요. 물론 포토샵이 없다고 해도 이걸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되게 잘 돼 있는 미리 캔버스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뭐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포토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도 있어요.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접속을 하고, 이것도 무료긴 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하면 포토샵처럼 여기에 있는 템플릿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포토샵만 알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포토샵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이고, 포토샵처럼 꾸미기 위한 뭐 미리 캔버스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내가 메모장을 써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와 옥션 사이트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땡땡 에디터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땡땡 에디터, 제가 이땡땡 한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상호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땡땡이라고 했는데, 이땡땡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포토샵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꾸밀 수 있다. 비슷하게 꾸미기 가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스마트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11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1번가도 11번가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디터를 통해서 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역시 에디터가 있긴 하나 여기서는 가장 좀 기능이 없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 쿠팡 에디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아직은 뭐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자, 제가 우선시하는 거는 포토샵이긴 해요. 왜 우선시하냐면 첫 번째로 디자인에 힘을 꽉 줘야 되는 것도 있죠. 힘을 많이 투여해야 된다. 제품들, 그러니까 디자인에 힘을 많이 투여하는 제품들이라고 하면 포토샵으로 무조건 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뭐 삼성의 뭐 노트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삼성 노트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고객들은 삼성이 기술력으로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삼성의 스펙들만 보여드리더라도 우리 고객분들은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비교적으로 다 하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스펙의 삼성이라고 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도 구매를 해요. 하지만 내가 비브랜드 상품이고, 하지만 이 비브랜드 상품에 내 스펙만 보여주고서 구매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디자인에 힘을 꽉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작하시는 게 좋다 이거야. 만약에 내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품의 스펙만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각 마켓에 있는 에디터를 활용하셔도 무난합니다. 무관하고요. 혹은 내가 산지에서 재배해서 뭐 옥수수라든지 또는 쌀이라든지 각종 산지 직송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그냥 몇 가지 사진과 글자 형태로 블로그화 시킨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셔도 에디터가 적용이 돼요. 하지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공식품이야. 또 말이 달라져요. 가공식품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여주셔는 우리 고객들이 구매욕을 자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의 디자인에 힘을 준다. 퀄리티를 높여주고 디자인적인 감성과 세련미를 통해서 페이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포토샵을 내가 이걸 비싸게 월 결제를 해서 사용해야 되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제되는 비용들 자체가 곧 우리의 디자인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월 결제를 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무슨 폰트 썼어요? 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무슨 폰트냐면 전에 제가 기획교육할 때 코프라고 하는 서체를 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이게 어디 사이트냐면요,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자, 채팅창에 지금 올렸고요. 한국 출판인 회의라고 하는, 저는 협회인 줄 알았는데 회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관입니다. 이 밑에 잠깐 볼까요? 자세하게 있지는 않고요. 한국 출판인 회의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펍 서체를 다운받기 위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인디렉트리 구글 폰트 다운받아 쓸 수 있다면 괜찮죠. 전에 한번 제가 리스트 한번 쭉 보여드렸잖아요. 구글, 그 다음에 구글하고 어도비랑 같이 제작한 폰트가
말씀드렸던 노트산스 폰트라고 하는 그 폰트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마켓 폰트 또 네이버 폰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랑은 이 출판의 회의에서 만든 코팝 서체를 활용할 거예요. 저는 차라리 구글 폰트보다는 코팝 서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디자인의 형태가 거의 구글 폰트랑도 비슷한데 훨씬 더 다운받기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세련미가 저는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어서 이 폰트는 코팝 서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코팝 월드라고 있죠. 월드 서체를 클릭을 하시고 내려보시면은 대부분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 TTF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TTF 파일 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단 조건은 뭐였냐면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요 내려가 보시면 사용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코팝 월드 서체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 등록하기를 통해 정보만 입력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이나 전자책, 인쇄물, 온라인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같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또는 카탈로그 만들고 또는 팝업 배너 만들거나 할 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권 등록을 하신 다음, 사용 등록 뭐 별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렇게 서베이 등록이 있어요. 네이버 폼이 구글 폼이네요. 구글 서베이로 여기서 동의하겠습니다. 개인이에요. 다음 넘어가기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몇 가지 내용 채워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사용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받으셔 갖고 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왼쪽에 있는 TTF 쓰시고요. OTF 같은 경우는 맥용, 맞습니다. 대부분의 맥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OTF를 사용하셔야지만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맥이나 뭐 별도의 또 맥 말고는 제가 어떤 또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그 윈도우가 아닌 다른 버전의 OS를 쓰시는 분들은 요 왼쪽 오른쪽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90%는 아마도 TTF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의 문서함 다운로드 폴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가 됐네요. 자, 다운받을 보시면 이런 파일이 압축된 게 나올 거예요. 이런 파일 코팝 월드 파일. 그러면 압축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몇 가지인가요? 한 6개의 폰트 파일들이 있어요. 팀장님이 저 렉 걸렸는데 저 사이트 링크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사이트 링크 다시 한번 채팅창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출판인 회의 있죠. 한국 출판인 회의에 접속하셔도 돼요. 네이버 검색하셔서. 링크 다시 드릴게요.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다운받았던 이 파일을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전체를 이렇게 긁으세요. 한꺼번에. 그다음 하나의 파일만 마우스 우클릭, 설치하기 버튼 누르시면 윈도우의 폰트라는 폴더에 우리가 폰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시면서 설치가 돼요.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한번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바꾸겠습니까? 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쭉쭉쭉쭉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포토샵에 이 폰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자, 이 내용은 받아 적으셨으면은 제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큰 꼭지 기준에서 설명을 할게요. 폰트 설치입니다. 폰트 설치. 오늘 사용할 폰트는 코퍼 설치입니다. 코퍼 설치. 두 번째, 폰트가 설치가 됐으면 포토샵을 실행시켜야겠죠. 그런데 포토샵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도비 코리아에서 다운로드를
유료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무료 버전을 하면 그게 무료가 끝나면 유료로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무료라고 말씀 안 드려요. 유료입니다, 그것도. 근데 한 달에 무료를 준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1번, 2번이 완료가 됐으면 자, 포토샵을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포토샵은 지금의 버전은요, CS6, CC라고 하는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의 이 포토샵은 예전에 아마 포토샵 이전 모델을 썼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 화면이 이렇게 작업 화면을 먼저 보여줘요. 근데 ESC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전체 작업 창으로 바뀝니다. 포토샵은 여러분들 처음 딱 켜시자마자 모든 기능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포토샵을 다 써봐야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저를 가리는데 제가 살짝 위로 이동을 할게요. 옮겨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겠죠? 네,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1번부터 4번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토샵의 기능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항목들만 오늘 잘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신 제품도 정말 저랑 아까 제가 만든 그 디자인처럼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어렵죠. 심플한데 고급스러운 그게 뭐의 차이냐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디자인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한 끗 차이라고 했죠. 한 끗. 근데 그 한 끗이 뭐냐면 폰트와 폰트의 자간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인은요,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폰트와 그 폰트의 자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흰 백지에 사진 하나 올려놓잖아요. 우리 제품 사진 올려놓잖아요. 거기다가 폰트 하나에 글꼴만 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글꼴의 자간을 좁혀서 정말 가독성만 좋게 만드는 카피만 있다면 그건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정말 변화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폰트를 쓰더라도 자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정말 디자인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하시고 제가 화면을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HS님이 김대영 강사님 언제는 하나라도 더 정말요? 저는 하나라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2개 알려드릴게요. 3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이는 제가 이따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네. 자, 확대를 좀 했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작업창 띄워야 되죠? 네, 작업창은요, 제가 단축키 안 쓸게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문서 파일을 만들거나 저장할 때 이 파일 메뉴 쓰잖아요. 파일. 그러면 New라고 되어 있죠. 혹시 한글판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있나요? 한글판에 설치하신 분들은 이 New가 새로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영어입니다. 다. 포토샵에 사용되는 영어는 진짜 쉬워요. 네, 그래서 파일의 New, 즉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작업창 만들기 화면이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작업창에 먼저 문서 작업창 이름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문서 이름은 가습기라고 할게요. 저는 쿨레스트 가습기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죠. 쿨레스트 가습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드스 가로 사이즈의 그 다음 단위가 되어 있는데 단위는 무슨 단위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웹문서 무슨 단위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경수님, 와, 포토샵 강의까지 1시간 택도 지금 몇 시예요? 나 시간 보면서 해야 돼. 30분 컷. 오케이. 경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30분 컷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경수님 픽셀 맞아요. 네, 픽셀이라는 단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픽셀. 맞아요, 정윤님 감사합니다. 픽셀.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위드스 가로 사이즈는 지마켓 옥션을 비롯한 8개의 오픈마켓들의 표준은 몇 픽셀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경수님, 와, 박수. HS님 박수. 오케이, 860 픽셀 좋아요. 860 픽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이트는 높이 값입니다. 높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1000픽셀에서 1200픽셀, 많게는 1500픽셀의 컨텐츠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한 1200픽셀 정도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계속 늘려가면서 페이지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컨텐츠 하나가 디자인이 한 모바일상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 1200이나 1500, 1800은 좀 높아요. 네, 1500까지 맞아요. 1500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해상도를 말하는데, 이 해상도는 72 dpi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지금 디폴트라는 거는 기본값이 300대 있죠. 이 300은 인쇄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건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72 단위입니다. dpi라는 단위인데, 네, 72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예요. 레드, 그린, 블루의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풀 컬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RGB 컬러.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만들기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이 하나 나오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업창이 하나가 나오고 가로가 860에 높이가 1200에서 1500 정도. 저는 1500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200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1500 정도. 이렇게. 네, 똑같이 이런 색으로 1500 정도. 그러면 모바일에서 디자인 보실 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상품을 접속해서 보실 때 모바일에 이 디자인만 딱 화면에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60에 1500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사용하셔야 될 거,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영상 소개 부분 밑에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링크에 보시면 제가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렸어요.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채팅창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컴퓨터로 작업하실 때 이 오늘 연습할 예제를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그러면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러보시면 이미지가 있을 건데, 제가 상품 이미지 먼저 불러올게요. 자, 파일에서 파일 여기 있습니다. 파일 오픈 열기 버튼 누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드렸던 파일들이 이런 건데요.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사용할 이미지, 인트로 이 배경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갖고와지죠. 이 이미지는요, 제가 여기에 원래 로고가 있었는데요, 이 상품 로고는 이 상품 저작권상 제가 제외시키고 교육용 이미지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상품 촬영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품 촬영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픽 사진입니다. 제품을 촬영하고 거기다가 더디피기의 그래픽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경수님이 여쭤보셨죠. 사진 직접 찍으셨나요? 아니에요. 사진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예, 상품의 이미지를 제가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사진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에다가 음영과 각각의 이 컬러에 대한 그래픽을 안 친 사진이다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해요. 이런 전자제품들은요. 자, 이미지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다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앉혀 볼게요. 자, 이미지를 가져다 앉히는 방법 가장 쉬운 건요, 우리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 선택은 뭐냐면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예요. 셀렉트는 선택하기라는 메뉴죠. 선택하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서브 메뉴 보면은 첫 번째 올이라고 있을 거예요. 올이라는 거는 전체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단축키로 컨트롤 A를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A. 그러면 상품의 이미지의 점선으로 선택 영역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에디트에 가시면 편집이라는 메뉴거든요. 편집에 가면 카피라는 메뉴가 있어요. 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C라는 메뉴로 많이 쓰죠. 컨트롤 C의 단축키. 그리고 첫 번째 작업을 하고 있던 탭으로 바꿔볼게요. 네, 끌어와도 돼요. 맞아요. 네, 컨트롤 V, 즉 에디터에 보면요, 이제 복사한 거를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단축키가 컨트롤 V죠. 컨트롤 V 이렇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만든 완성본은요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랑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두 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요 이미지랑요 요 이미지랑 뭐가 다르죠?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랑 뭐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무선 디자인 동시에라고 하는 이 배경 보이잖아요. 이 배경. 그런데 제가 지금 이미지 붙였던 건 배경이 짧죠, 여기가. 폰트 넣는 거 그거 말고요. 사진만 볼게요. 사진만 보면은 이거 이따가 만들 거고요. 요 뒤에 배경 보면은 이 배경이 지금 더 있고 이 배경은 더 없잖아요.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도 이게 원본이었어요. 이만큼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폰트를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다기보다도 디자인 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추가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 위에를 같은 배경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면요 사각 선택 윤곽 도구라고 있어요. 이걸 렉탱글러 마키 툴이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잡는 거예요. 마우스 드래그는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끌어다가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여기서 드롭. 그러면 이렇게 지정되죠. 되셨나요? 맞아요. 플로아님 늘리기 정답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컨트롤 T는 에디터의 자유 변형, 즉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얘를 이렇게 올릴 건데 최근에 CC 버전으로 오면서 그냥 올리면 전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은 없애야죠. 선택 영역을 없애는 건 셀렉트에 보시면 디셀렉트라고 선택을 해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선택 해제. 컨트롤 D가 단축키입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여백을 늘렸죠. 원래는 여백이 어땠냐면 이랬죠. 그럼 여기에 글씨 쓰면 글씨가 가습기를 가리잖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늘려준다는 얘기.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여백이 많아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글씨 적을 겁니다. 이 글씨 적으실 때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와 자간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한번 글씨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우리가 허리젠탈 타입 툴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 수평 도구가 있어요. 문자 수평 도구라고 하는데 우리 T 이렇게 돼 있죠.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자, 선택하신 다음에 글씨가 작성될 위치 하나 지정할게요. 전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할 거예요. 자, 클릭. 그러면 먼저 CC 버전이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로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클릭을 하면 그냥 점만 찍혀요. 이렇게 커서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은 초보자분들이 커서만 클릭해 놓고 내가 커서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아예 안 돼요. 기능들이. 커서가 찍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문자 쓸 때 이 로엠이라고 하는 게 먼저 로엠 입셉이라고 하는데 얘가 찍히면서 너 지금 글씨 쓰고 있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론 설정해서 없앨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해놓으시고 내가 지금 글씨 쓰고 있다. 여기 글씨 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씨 써볼 건데 글씨 쓰기에 앞서서 글꼴과 자간의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글씨, 글꼴, 자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화면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제가 한번 다시 껐다 킬게요. 화면이 오류가 잠깐 있었습니다. 1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 손 속도와 화면이 잘 안 따라가요. 지금 제가 그래 빨리 하는 편은 아닌데. 네, 됐습니다. 자, 아까 한 것처럼 이미지를 다시 불러올게요. 저는
제가 불러오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여러분 드린 이미지 파일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따라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갖고 왔고요. 배경을 붙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늘렸던 것까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글씨 쓴다 그랬죠? 이렇게 허리젠탈 타입 툴 선택을 하고 나서 글씨 작성될 위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면 글꼴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서서 글꼴을 설치했었죠. 우리 폰트를 설치했었죠. 어떤 폰트냐면요. 자, 텍스트를 쭉 보시다 보면 어떤 폰트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존 윈도우에 내장된 폰트들이 쭉 있을 거고 아까 설치했던 이 코퍼 서체가 있을 거예요. 코퍼 서체.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 도둠체라고 있습니다. 도둠체를 선택할게요. 도둠체. 이렇게.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해서 이 굵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라이트가 있고요, 미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볼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폰트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크게 쓸 거니까 여기 좀 굵게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움 폰트를 사용할게요. 미디움 폰트.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글꼴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 보이나요? 그 글꼴 사이즈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가장 헤드라인 카피니까 가장 크게 써야 돼요. 한 60pt 정도? 가장 크게 60pt. 자, 화면 잘 안 보이나요? 네,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코퍼 월드의 도둠 서체 그리고 미디움 그리고 사이즈는 60pt. 가급적이면 포토샵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요 가장 크게 쓰는 글씨는 60.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거보다 좀 작은 폰트는 4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25포인트 정도 쓰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가장 큰 폰트니까 60pt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얘는 선명하게 샤픈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무스 이 둘 중 하나 쓰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원형에 대한 이 굴곡을 계단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데 걔를 부드럽게 할 거냐 딱딱하게 할 거냐 없앨 거냐의 뜻인데요. 논으로 하시면 되게 거칠게 표현이 돼요. 샤픈으로 선명하게로 하시면 됩니다. 한글판은 선명하게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정렬은 왼쪽 정렬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요 검정색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검정색을 하면 채도가 높아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중간에 컬러를 회색으로 진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검정색으로 하지 마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은 폰트 컬러를 대략 진한 회색인 요 정도 폰트 컬러인 16시스 코드 보면은 EB 정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진한 회색 정도의 문자 컬러를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확인 버튼. 자, 그런 다음에 글씨를 써볼게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우리 최근에 와서 무선 가습기는요 무선과 디자인을 동시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본 문구로 무선과 디자인을 동시에라고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더 강력한 무선 가습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쿨레스트 무선 가습기라고 했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디자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와 폰트의 자간이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만들었던 제 원본하고 보면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원본이 이거예요. 제가 만든 원본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요 글씨 크기는 비슷한 것 같죠? 글씨 크기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간의 차이와 글자에 대한 폰트의 굵기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포토샵 디자인 하시는 분들,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업하시고 끝내요. 이렇게. 뭐 이거에서 조금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글씨 크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작은 거는 이렇게 40 정도로 쓴다라고 했죠. 40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미디움이 아니라 볼드 서체로 바꾸는 거 이렇게. 그럼 이 정도까지는 좀 비슷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하나 변경해 드릴게요. 이 글꼴을 전체 선택을 한다. 전체 선택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작업 중에요. 이렇게 작업 글씨 쓰고 있잖아요. 그때 마우스로 전체 글씨를 긁으면 이렇게 블록으로 잡히죠.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문자 단락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캐릭터 패널이라고 하는데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캐릭터라고 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우리? 아, 너 캐릭터 되게 특이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글자의 성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 자간, 장평 이런 성격들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장평이에요. 글자에 날씬하게 할 거냐, 글자를 뚱뚱하게 할 거냐. 그냥 오른쪽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여기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여기에서 가장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갖고 디자인 끝내시는 분들은 아니면 초보.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약 75 정도에서 한 90 정도 사이 넣어서 엔터 누를게요. 이렇게 넣어주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 보실까요? 자, 볼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글자와 글자의 간격 하나 바뀌었는데 디자인이 괜찮아졌죠? 아직 제가 여기다가는 줄간격은 배치 안 했습니다. 줄간격 배치해 볼게요. 여기서 쿨레스트 무선 가습기는 좀 줄을 좀 띄워야겠죠. 너무 붙어 있잖아요. 뭐 더 죽겠는데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줄을 띄우냐? 아까 보셨던 캐릭터 팔레트 다시 한번 열어서 여기 보시면 얘가 줄간격을 자동으로 맞춰놨어요. 거기서 이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겨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옮겨집니다. 줄간격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야. 글씨 크기마다 다른데 줄간격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뭘 했냐면 여러분, 더 강력한 무선 가습기의 컬러를 얘한테 뽑아온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디자인 10가지 포인트 가르쳐드린 것 중에 글자의 폰트나 디자인의 각각의 여러 가지에 대한 글씨색은 상품에서 뽑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문자 도구 선택하고요. 글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편집 모드로 들어오죠. 이때 더 강력한 가습기만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전경색이라고 하는 색상 사각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색을 뽑아오면 좋은데요. 이 색을 뽑기에는 뭐 골라오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보이죠? 뒤에 있는 가습기의 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색이 바로 잡아오죠. 그 다음에 OK 버튼,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또는 여기 보시면 글자 끝내겠습니다가 요 체크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면 글자 문서 작업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박 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리 무디 전화가 많이 전화 받으세요. 다시 보기 하면 되니까요. 네, 잠깐만요. 또 질문은 없죠 지금? 네, 우리 HS님 눈누 좋아요. 눈누 좋죠. 근데 눈누에 없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눈누라고 그 사이트에 다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혹시 눈누에 찾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파워 서체에 없다면 그냥 코파워에 들어가갖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만들어 볼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요 부분. 자, 요 부분입니다. 축소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 제가 디자인은 제가 만든 거니까 따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따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제가 두 개를 같이 나열을 놓다고 따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왼쪽 게 여기 제가 만들어 온 거고, 요거는 같이 만드는 걸 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들이. 근데 이 아이콘을 처음부터 여러분 이걸 아이콘을 제 얼굴 왜 이렇게 그러죠? 이거를 살짝 내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나가면 안 되지. 예, 이렇게. 자, 여러분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사실 다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를 시간을 투여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러스트를 그려야 돼요. 귀찮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웹 디자인에 돈을 주고 웹 상세 페이지를 의뢰를 하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아이콘마다의 비용을 받아요, 여러분. 포토샵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콘마다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가 들어가면 얼마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이트 하나 같이 드릴게요. 쉽게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채팅창에 알려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렸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들 사이트인데 뭐 미국 사이트인지 뭐 한국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가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콘 몬스터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검색 서칭이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책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좀 교육센터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이렇게 책 같은 거 많이 아이콘을 쓰거든요. 그럼 푹 검색을 하면 책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뭐 조명 같은 거 판매하신다 그러면 책 독서에 좋아요라고 하시면 이런 아이콘들 필요하죠. 그럼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PSD와 PNG 파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체크하고 어그리먼트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보면 이 PNG라고 하는 파일은 눕기가 따져 있는 파일을 PNG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2시간 해도 상관없나요? 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라 하시는데 우리 시간이 계속 오버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이 나타나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아이콘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오면 이 책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이트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 경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아이콘 몬스터 한 번씩 이용해 보시고요.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디자인 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한 아이콘들은 제가 먼저 저장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폴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아이콘을 먼저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콘을 아까처럼 다운 받으신 걸 또 그려도 진짜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나는 그리기가 좀 포토샵 말고도 또 이런 것들이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지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콘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어떤 아이콘을 넣을 거냐면 가습기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무선 가습기이기 때문에 고용량의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척을 잘 할 수 있게 분리 세척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습 효과가 있어야 되죠. 풍부하게 가습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가습할 수 있으려면 대용량 수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특장점을 제가 넣을게요. 첫 번째는 배터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배터리 끌어다가 이렇게 갖고 오시다. 아까 전에 경수님이었나요? 이게 끌어다 갖고 왔어요 하셨죠? 이렇게 끌어다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고요. 다시 이렇게 놓으시면 수조를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여백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각 선택 윤곽도구로 이 부분만 잡아다가 레이어를 좀 보셔야 돼요. 이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포토샵에는 작업하는 각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 T에서 내려야겠죠. 이렇게 아까처럼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여기는 제가 고용량 배터리라고 쓸게요.
허리젠탈 타입 도구 선택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꼴이 좀 커졌죠. 아까 이런 데는 제가 작게 쓴다 그랬어요. 몇 픽셀 쓴다 그랬죠? 본문은 25pt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25pt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고용량 배터리라고 쓸 거고요. 한 칸 띄우고, 네, 고용량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306 mAh 초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전체 블록 잡고요. 가운데 정렬할게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 글씨색은 네, 너무 검정색이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한 진한 회색,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한 요 정도 클릭하세요.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괜찮습니다. 네, 확인. 그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해놓은 걸로 갖고 와보면 이렇게 돼요. 네, 화면을 제가 배치 좀 잘 할게요. 네, 화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은 실습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화면만 보고 충분히 이해는 안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보기 하면서 한 번씩 꼭 따라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는 볼드를 안 쓰고 그냥 미디움을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디자인 된다. 자, 이제 이 밑으로 더 써야 되죠. 그럼 밑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에는 캔버스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아까 우리 높이가 한 컨텐츠가 딱 1500픽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밑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상대치라고 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뜻인데요. 체크하시고요.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값을 써요. 여기다가 똑같이 1500픽셀 정도 늘리겠다. 근데 어떻게 늘릴 거냐면 앵커 포인트를 12시 방향으로 선택을 클릭을 해 놓으면 화살표가 다 밑으로 향해지죠. 앵커를 여기 12시로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다 밑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밑으로만 1500픽셀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만든 1500픽셀 그 밑으로 또 1500픽셀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는 여러분 로고를 붙이시면 돼요. 뭐 이것도 포토샵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로고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글씨 써야 되죠. 근데 이 글씨를 아까 써놨잖아요. 똑같이 또 쓸 필요 없어요. 써놨죠. 이거를 이동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동 도구의 옵션이 오토 셀렉트라고 있어요.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얘를 끌어다가 놓으세요. 끌어다가 요 밑으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Alt 키 누르고. 그러면 글자의 간격과 우리 아까 디자인을 간격을 잘 배치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리고 뭐만 바꿔줘요?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쿨레스트 가습기. 그리고 밑에는 지우면 밑에는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무선 디자인 감성을 느끼다라고 제가 써본 거예요. 한번. 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제품은 참고로 제가 중국에서 서칭한 상품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출처가 있어요. 네, 이건 제 상품이 아니라요. 알리바바 이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붙여야겠죠? 어떤 이미지 썼냐면 요런 이미지 썼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요건 이제 우리가 단축키로 써볼게요. 컨트롤 O. 알파벳 5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배경 이미지 갖고 오시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 작업창을 한번 선택해 줘야 돼.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그래서 이동 도구 선택돼 있죠? 끌어다가 올려놓기 이렇게. 이쁘죠? 네. 자, 이번에는 선택 리스트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선택 리스트 내릴게요. 쭉 내려서 여기 또 P잖아요. 다시 한번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 아까 말씀드린 1500픽셀 더 늘릴 거고요.
화살표 12시 방향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그럼 또 1500픽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 먼저 불러올게요. 컨트롤 O 선택 이미지 각조 오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이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또 써야 되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이동 도구 선택해서 Alt키로 내리는 거예요. 얘를 쭉 끌어다가 똑같은 문구를 써야지 나중에 팀이 없어요. 팀이 없다는 게 내가 썼는데 이 글꼴은 크고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작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어왔을 때 이미지가 좀 가려지죠. 왜냐하면 레이어가 밑으로 이미지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색상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화이트 앤 올리브. 원래 이게 올리브 컬러는 아닌데 제가 올리브라고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색을. 네. 자 화이트 올리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가지 무선 가습기라고 넣었습니다. 네. 글꼴을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고요. 아까 위에 있는 제가 만든 것처럼 크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적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체크 아이콘 또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글씨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글씨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용한 글꼴 중에 맨 위에 올려보면 요 글꼴 있죠. 25피트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이동 도구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클릭하고 또 갖고 와야 돼. 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쓴 걸 갖고 오시면 쓰세요. 쭉 갖고 오세요. 여기로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 단축키로 한번 올리는 게 있어요. Alt Shift 대괄호 닫기 딱 누르면 올라가요. 바로 쭉 이렇게. 뭔지 아시겠나요? 대괄호 닫기가 뭐냐면 제가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Shift랑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만 하요. 요거 요거 누르면 바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최상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뭐였냐면 문자 변화 도구 선택을 해서요 화이트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 또 선택해서 얘를 또 오른쪽으로 옮기죠. 이렇게 올리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브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몇 개 만들었냐면 보세요. 자, 화면 확대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인트로부터 조금 제가 지금 빨리 만드냐고 여러분들하고의 간격 배치가 조금 여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살짝 좀 들어가야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무리 해도 얘랑 안 맞는다는 경우 있죠. 얘를 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경우는 얘를 끌어다가요 제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그 간격을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하면서 맞춰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가 딱 정사각형처럼 딱 배치가 정확하게 되는 게 좋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주면 애하고 기하고 여기 사이가 딱 일자로 붙죠. 그래서 얘의 자간을 더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되게 쓰실 때 이쁘죠? 그 다음 내릴까요? 그 다음 이거 만들었고, 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만들어 볼 건 뭐냐면 특장점을 만들어야 돼요. 특장점. 그래서 한 번 더 여기를 더 띄워야겠죠? 이미지의 컨버스 사이즈 특장점 1500픽셀 더 띄울 거고요. 특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사용했던 문자를 또 갖고 올게요. 이동 도구 끌어다가 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화면 작업창을 컨트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 빼기 누르면서 확대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대 축소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끌어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좀 누르시면서요 이렇게 멀리서 갖고 와도 좋아요.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한꺼번에 갖고 오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바꿔 볼게요. 많이 쓰는 특장점의 포인트 뭐라고 쓰냐면 왜 내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걸 Y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쿨레스트인가요? 이렇게 많이 써요. 쿨레스트 가습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진짜 룰입니다. 룰. 왜 좋은가요? 왜 쿨레스트인가요?
뭐 이렇게 쓰시고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4가지 특장점이 있다 써요. 이렇게 간격 배치를 조금 더 뒤로 가고요. 얘는 좀 굵게 써볼까요? 글꼴을 볼드로 갖고 가고요. 네, 조금 난 더 굵게 쓰고 싶다. 최대한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볼드가 끝났잖아요. 한 번 더 굵게 쓰는 거는 아까 문자 캐릭터 팔레트 있죠. 문자 단락 팔레트에서 한 번 더 볼드를 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한 번 더 굵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적용과 안 적용 볼까요? 적용 안 한 거, 적용한 거. 그래서 4가지 특장점의 색깔 좀 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녹색 컬러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간격이요. 여기가 조금 많이 띄어져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 별로 안 이쁘잖아요. 이런 경우 아까 배웠죠? 끄른 다음에 여기서 조절한다. 조금 더 좁혀놔야지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거의 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 붙이면 되겠네요. 네. 그랬더니 왜 쿨레스트인가요? 라고 하는 디자인. 얘는 좀 더 크게 좋겠네요. 여기도 볼드로 갖고 갈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특장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장점의 포인트만 몇 가지를 갖고 오는 요약 정보예요. 요약 정보. 근데 이 요약 정보를 나중엔 풀어서 디자인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 디자인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어려워요.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보면 도형이라고 하는 쉐입 툴이 있어요. 쉐입 툴. 이 쉐입 툴을 선택을 해보면 사각 쉐입 툴인데 길게 눌러보셔요. 그러면 첫 번째 디폴트가 렉탱글러 툴이었어요. 근데 이 쉐입 툴에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렉탱글 툴도 역시나 이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했죠? 근데 보시면 상단의 옵션에 보면 지금 못따기의 각이 있죠. 모서리 못따기라고 하거든요. 이 반경을 선택해요. 이 반경을 약 20반경 정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어요.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색은 기본 컬러가 녹색이었기 때문에 이 색이 칠해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불러올게요. 컨트롤 O. 자, 특장점 1 이미지 갖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이동도구. 자, 여기서 이미지 가져와서 여기서 이동도구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T. 자유변형입니다. 사진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꼭지점의 트랜스 조절점이라 그래요. 이걸 트랜스 조절점. 조절점을 이렇게 끌어다가 사이즈를 줄이고요. 엔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뒤에 도형을 가렸죠. 왜 가렸냐면 왼쪽 레이어를 보세요. 쉐입 도구에 렉탱글 1번이 있고요. 그 위에 이미지를 가려놨잖아요. 이 이미지를 요 안에만 보이게 할 거예요. 넣어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4번에 마우스 우클릭 누르신 상태에서 그 다음 보시면 메뉴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각형의 아까 디폴트가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죠. 선이. 이건 없앨게. 안 이쁘죠? 클릭한 다음에 크로스 돼 있는 거 있죠. 다 없애기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봐야겠죠. 네, 글자는 요거 위에 거 그냥 쓸게요. 이동도구 선택을 해서 Alt 드래그. 그다음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풍부한 가슴력이라고 할 거고요. 요 밑에는 1시간의 70ml의 가슴력이라고 씁니다. 글씨가 너무 크죠?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씨 사이즈는 이런 글씨는 제가 40pt 쓴다 그랬죠? 40pt. 그리고 밑에는 25pt 기억나시죠? 25pt. 요거 밑에 거 글씨만요. 이렇게 25pt. 그리고 글자 간격을 줄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시인가요? 내가 30분 컷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네, 그래서 요점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한 거는 다시 보기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오늘 했던 거 요점 정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화면으로 좀 볼까요? 화면으로 보는 게 낫겠다. 3시 10분이요. 박 팀장님 말씀 주셨어요. 네, 자, 요점 정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선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료 다운로드라고 해서 그 자료 다운 받으시면 이 자료에 자, 요 메모장까지 넣어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까지 해서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폰트를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사용한 폰트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세 페이지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코퍼월드체를 다운 받아갖고, 네, 중요한 거는 폰트에 대한 사이즈는 명확하게 제가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대제목은 60pt, 소제목 40pt, 본문 25pt, 해상도 72dpi 기준이었어요. 아까 우리 작업창 만들 때. 자, 그 다음에 아이콘 만드는 폰트 이거였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간의 배치는요, 자간은 마이너스 75에서 100 정도로 하시면 글자가 옆구리가 딱 붙여질 때 여러분들 어깨와 어깨가 딱 붙여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글씨가 디자인이 이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 있죠. 뭐 누가 있을까요? 가습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가습기 검색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가습기는 제가 오땡 가습기를 좀 보고 저렇게 심플하게 만드는구나를 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건데, 오땡 가습기라고 지금 현재 제조사 1등으로 보여지는 업체입니다. 오땡. 이런 가습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지마켓을 볼게요. 지마켓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오땡 가습기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보세요. 간격 배치가 옆구리가 딱 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옆구리가 다 붙어 있죠, 거의. 이게 지금 자간 75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75 정도의 글꼴은 저랑 똑같은 글꼴은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도 고딕 서체를 쓰신 것 같아요. 윤고딕 같은 서체 이런 걸로 보여지고, 윤고딕 아니면 아까 말했던 고딕 그 구글 폰트입니다. 이거 비슷하게 생겨갖고 참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아이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텍스트. 근데 이거 여긴 조금 NG예요. 이거 너무 작아요. 왜냐면 모바일로 봤을 때 이거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얘를 25 정도 쓰고 이거보다 더 줄여야 돼요, 내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자, 내려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분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 대한 간격과 이 글꼴에 대한 배치가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처럼 제가 오늘 샘플로 만든 거 있죠. 요거로만 충분히 만드셔도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간, 장평은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가장 디폴트가 100 정도 돼 있는데 얘를 한 97 정도로 맞추셔도 살짝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줄 간격은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상대적으로 보면서 조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트로하고 제가 총 5가지, 4가지 쓴다 그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FAQ까지 추가한다 그랬죠. 여기가 FAQ. 자주 묻는 질문을 뽑아다가 주는 거. 더 좋은 건 또 뭐냐면 6번은 우리 사용자 후기가 쌓이면요, 사용 후기를 캡처해서 놓으시면서 디자인 해줘도 좋아요. 네, 사용 후기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한 거는 오늘은 여러분들 글꼴을 어떻게 쓰는 게 전문가처럼 쓰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를 한 번 더 다시 보기 하시면서 저랑 같이 만드셨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는 상품 페이지도 고급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을 좀 받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빼먹어서. 나이스데이님이 저 상패 만드는 거 유튜브 학교에서 배웠어요. 키키키. 유튜브에서 배우셨다고요?
독학하셨다는 거잖아요. 최고입니다. 눕기 따기 가르쳐달라고요? 아, 네, 가르쳐드릴게요. 눕기 따기는 지난번에 자동 따기 하나 가르쳐드린 거 기억나시고요, 그쵸? 네, 그러면 오늘 눕기 따기 한번 이게 눕기 따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때는. 눕기 따는 거는 뭐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따드릴게요. 만약 이걸 눕기를 따야 된다. 제일 쉬운 거 저기요. 우리 나이스데이님 제일 쉬운 거 뭐냐면 눕기 따기는요. 확대를 엄청 시켜요. 확대를 한 요 정도 확대 시켜버려요. 그냥. 그런 다음에 여기 도구에 보면요. 올가미 툴하고 라쏘 툴이 있어요. 그 중에서 폴리거널 라쏘 툴을 이용할게요. 이거는 전문가가 쓰는 건 아니지만 기초할 때 제일 쉬워요. 이게 폴리거널 라쏘 툴을 선택하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라인을 폴리거널 라쏘 툴로 이렇게 라인을 조금씩 클릭하면서 다음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지금 확대해서 이게 나중에 다시 축소하잖아요. 감쪽같이 눕기가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곡선이 좀 힘드는데 이렇게 눕기를 따는 거예요. 조금씩 더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만나게 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눕기가 따집니다. 컨트롤 C하고 새 창 만들기 누르고 컨트롤 V 눕기가 따지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올가미 라쏘 툴로 확대해서 따는 방법도 있다. 제가 처음 이제 기초로 하시는 분들 가르쳐드릴 때 이걸 가르쳐드리면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시간 좀 걸리지만 눕기 다 따요. 모든 제품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윗 스파님 포토샵 사야겠구만. 뭐 오도비에서 저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셀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좀 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용 차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용 차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한 분께 광고성 임원이 드리고요. 마무리할게요. 플로아님이 알찬 강의와 일러 아이콘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네, 일러 아이콘은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네, 그림판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림판으로 좀 힘들죠. 네, 눕기 따는 거는 이걸로 좀 하시고 전에 한번 제가 눕기 사이트 가르쳐 드린 거 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포토샵 버전 최신 버전 CC 버전입니다, 연구원님.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림판보다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 활용하셔도 된다 그랬죠. 맞아요. 네, 저는 미리 캔버스 쓰는 편인데 그거를 쓰면은 디자인을 기존 템플릿 쓰는 형태가 되니까 좋아요. 좋긴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내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상세 페이지 단발적으로 끝난다 하시면은 좋고요. 매원판님 감사합니다. 3D 그림판으로 해봐야겠네요. 3D 그림판이라는 게 있나요? 저도 안 써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교육 받으신 거 한번 미리 보기,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 또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디자인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 좀 마케팅으로 또 교육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11월 오늘이 세 번째 강의였고요. 5개의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 강의는 오늘 저랑 좀 끝났지만 제가 또 마케팅 교육 진행할 때 디자인 뭐 질문하시면 질문도 같이 할 거니까 받아 답변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함께 이렇게 교육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나 또는 더 드릴 정보가 있다거나 또는 저희한테 드릴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됐나요?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셔야지만 우리 오픈마켓 사업도 잘 하시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대영이었습니다.